자, 2화 2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광안대교에 이어서 자, 부산의 이야기를 해보는 자, 부산스러움.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가 봅시다. 파이리의 부산스러움. 자, 저희 꼬비님 왜 웃죠? 몰라요, 웃기네요. 저희의 높은 텐션 감당하기 힘든가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유튜브에 카이스트 공대생 그거 알죠? 알죠. 네. 나 이거 혓바닥 왜 꼬인 줄 알아? 이거 4번 찍었거든. 이거 알죠? 우린 지금 이거 2번째 녹음입니다. 네, 우리 앞에 것까지 하면 지금 3번째 녹음이에요. 우리 지금 지금 3번째 녹음입니다. 혀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파이리님, 자 이번 달 주제는 뭔가요? 네. 자, 여러분들 부산스러움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2화 주제는 어떤 거랄까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5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시죠? 네, 어린이날 누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탈의 네. 탄신일. 예, 그렇죠? 5월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인데 노래도 있는데. 네. 저희 이전에 얘기했을 때 광루님은 아시더라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거. 맞습니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군대 가면 교육을 시켜요. 네. 현충일이 있기 때문인가요? 군대 가면 6월 되면 뭐 이렇게 뭐 많이 합니다. 뭐 행사도 많이 네, 하고. 알죠. 네, 저는 이번에 조사로 솔직히 알았어요. 그래서 네. 보훈의 달인 김에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이 보훈의 달 취지로 제가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가 있습니까? 많아요, 되게. 너무 이렇게 많다고요. 은밀히 얘기하셔야 되나요? 부산 출신 연예인은 들어보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부산의 인물이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독립운동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그냥 들어가 보신 거예요? 부산스러움 준비하면서 들어가봤죠. 야, 이거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네, 느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되게 독립운동가가 많으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딱 띄었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약산 김원봉 선생님. 약산 김 약산 김원봉. 김원보이.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예, 우리 암살. 나 조승우님. 예. 네, 조승우님. 네, 조승우님. 그 김원봉 선생님의 아내분이시거든요. 네, 아내분이 이제 나올 줄 아무도 모르셨겠죠. 김원봉 선생님의 아내분.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분의 성함은 박차정이십니다. 이름이 되게 세련돼요. 맞아요. 저도 살짝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 무슨 숲 이런 게 아니라 순. 맞아요. 왠지 자, 그 맞아요. 청담동에서 리라 유치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쵸. 차정. 네, 그렇죠. 네. 이 박차정 선생님은 이제 박차정 의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의 차이는 다들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거 맞나요? 아니, 저 진짜 좀 저 뻔뻔한. 네, 연기를 상당히 못하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열사라는 것은 이제 맨몸으로 저항해서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을 열사라고 하고요. 의사는 무력으로 한 거에서 의롭게 죽으신 분을 의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캔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까 제가 깜짝 1화에서 이제 선풍기 뒤에 캔을 붙여놓으면 열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잘 붙여야 되면 저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은 무력 투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차정 선생님이 무력 투쟁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직접 전투에 나가서 앞서서 그 전투 앞선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뭐가 떠오르시죠 지금? 전지현 아닙니까? 전지현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프랑스 잔다르크. 한국의 잔다르크. 예. 그렇죠. 잔다르크라고 볼 수 근데 있는 멋있다. 거죠. 진짜, 진짜 멋있다. 네. 와. 진짜 전쟁에서 그 앞선에서 하셨다가 프랑스에 돌아가셔서. 잔다르크가 있다면 부산에는 박차정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박차정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의사라는 게 붙게 됐고요. 여자분이 의사라는 걸 명칭을 다신 분이 많진 않으시죠. 네.
유관순 열사님이시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님은 이제 비교적 적죠. 아무래도 근데- 남자들이 전투에 많이 나가니까. 근데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와, 한번 박차정 그녀의 선생님. 일생을 들어봅시다. 네, 이야기 그래서 보고 제가 싶습니다. 한번 박찬원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네. 박찬원 선생님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원 선생님을 얘기하기 전에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또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아내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을 살짝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의열단이시고 의열단 네, 되게 단장님이시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 경상남도의 밀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뭐 밀양에서 태어났으면 밀양에서 태어나셨네 하실 텐데 이 밀양이 이 인구 대비 독립운동가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독립운동 명가네요. 그렇죠. 밀양하면 오. 그냥 얼음골. 그러니까 밀양하면 얼음골 막 그런 얘기인데 저 독립운동가가 네, 가장 많이 이거 배출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양군도 근데 지금 죄송한데 밀양시 아닌가요? 이거 밀양시에서 들으면 큰일 날 밀양시입니다. 아, 밀양시죠. 네. 밀양시청에서는 밀양... 독립운동가 예민합니다. 이 지방에서 시냐 아, 구냐 당연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밀양시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네. 이분이 진짜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요. 네. 1911년에 네. 일왕 생일에 동창들이랑 같이 일장기를 변소에 넣어요. 이 사건 때문에 심한 구타를 당하셨거든요. 경술국치 이후인데. 그쵸. 이야. 근데 그때 당시 김원봉 선생님의 나이가 11살이었어요. 11살 때 뭐 했어요? TV 만화를 볼 때인 것 음. 같습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네, 그렇죠. 4학년인가요? 나 썬가드 봤던 것 같은데. 전 축구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일장기를 변소에 넣었다는 거는 그쵸. 이때부터 되게 이제 네. 항일 정신이 투철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사건 이후에 21살 때 궁금한 게 있는데 일장기를 넣었다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과연 뒤처리를 하고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넣은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꼬비님을 좋아하지만 의열단 당자님에 아니, 대한 그 항일 정신을 아니요 네. 일장기를 뒤처리를 하고 넣은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던져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 일장기를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넣었는지, 넣은 건지 아니면 일장기를 그냥 넣었는지. 넣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일단은 사용하고 넣었다는 게 훨씬 더 항일 정신이 투철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얘기를 나눌 거리입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김원봉 네, 선생님 이제 넣었다. 11살에 이제 네. 일장기를 변소에 넣는 사건으로 심한 구타를 당하셨다. 네. 맞아요. 그때 당시 11살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자랐던 선생님이 21살 때 그 유명한 의열단을 설립하셨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 김홍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일제 강점기 때 현상금이 제일 높았던 독립운동가시래요. 심지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잖아요. 알죠. 네, 그분보다 현상금이 높았다는데 이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현상금이 60만 원. 60만 원. 네, 김원봉 선생님은 100만 원이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죠? 지금 돈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찾아왔어요. 네. 지금 돈으로 60만 원이 355억. 근데 김원 선생님 100만 원이시잖아요. 네. 김원 선생님은 600억이 현상금으로 갈렸다고 해요. 이거 진짜 이게 일본이 말이 됩니까, 내놓은 이게? 현상금이죠. 이 두 그렇- 분을 그 당시에 잡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일본이 이만큼의 돈을 써서라도 잡아야 되는 주요한 항일 투사들이었네요. 맞죠. 주요 지가 인물이었겠죠. 사실상 그 현대로 치면 그 오사마 빈라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전국에서 전 네. 세계적으로. 물론 그런 테러리스트랑 비교하는 건 너무나도 그럼. 수치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정도로 예. 정말 악명 높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있는 네. 분이셨다. 이렇게 근데 현상금이 현재 가치로 600억이 추정되시는 분이 심지어 30년간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이제 좀- 키포인트가 있죠. 이 그러니까. 동료들의 끈끈한 동료애. 그쵸. 그 누구도 돈에 눈 멀어서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다. 진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아내인 박차성 선생님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말씀드렸잖아요. 박차정 의사님에 까먹을 대해서. 뻔했습니다. 아, 김원봉이 죄송합니다. 이 김원봉 빌드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김홍범 선생님이 부산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방금. 이제 주인공 여러분 다시 말해 밀양구나 밀양시입니다. 예. 밀양시. 네, 주인공 네. 박찬원 선생님 얘기 들어가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박차정 선생님의 생애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이 박찬선 선생님이 1910년도 이제 부산 동래 복촌동에서 태어나셨어요. 복촌동 다들 아시잖아요. 네, 복촌동에서 태어났는데 1910년도 5월 7일에 태어났는데 저랑 같은 달에 태어나셨네요. 자꾸 생일 어필 처음부터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태어나셨는데 네. 뭐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경술국치가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3개월 뒤인 1910년 8월 29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 선생님의 집안이 또 항일 의식이 되게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박차정 선생님의 아버님이 탁지부의 측량기사이셨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려우실까봐 뭐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완전 엘리트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부친 박용환님께서 이제 경술국지 이후에 일제 수탈 목적 사업인 토지 조사 사업에 자신이 그 일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하셨대요. 그러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토지조 사업이 자기는 어떤 건지 모르고 그렇죠. 했는데 네. 막상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이제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일본한테 도움되는 일을 했다, 나라에 그렇죠. 반대하는 일을 했다라고. 근데 이 아마 항상 DNA가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런 항일 유전자가 들끓는 집안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전달해서 이제 그 박차정 의사님께서도 좀 이제 그런 항일 정신을 어렸을 일본에 때부터 대한 반항 감정이 맞죠, 맞죠. 생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빠인 그 박문희 씨도 그 선생님도 신간회 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간회가 항일 투쟁 그 단체였던 걸로 아, 알고 근데 있거든요. 이 집이 이름을 되게 멋있게 잘 짓네요. 맞죠. 독립운동 명관이에요 오빠 이름도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게 되게 세련됐어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의 여성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이름인데도 유행하는 중성 시대 그러니까 맞아. 중성적인 중성스러운 이름. 문희, 네, 박문희, 네. 느낌 있습니다. 박차정. 네, 이런 이제 항일 정신이 투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렇게 태어나셨다가 이제 점점 이게 꽃이 피어졌던 이제 계기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박차정 선생님이 동래 일신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세요. 근데 이 동래 일신여학교. 네네 이 일신여학교가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동래 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야, 명문입니다. 완전 명문이죠.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동래 일신여학교가 당시에 부산 항일 여성운동의 중심축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찬호 선생님이 입학하셨으니까 더 이제 엄청 열을 띄우셨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때 이제 일신여학교에 있던 박차정 의사께서 이 항일 감시망에 벗어나고 국제지역학교 학생 동맹 휴학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인 본인이 하면 티가 나니까 할머니 분장을 하고 학생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립운동 전단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10대 나이에. 10대 근데 때. 10대 때 할머니 분장이면은 근데 할머니 분장 좀 한복을 입고 흰 가발을 쓰셨겠죠. 그때 다 한복 입지 않았어? 교복이 있으시될 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김원범 선생님도 되게 유명한 변장의 기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좀 연결되는 게 신기하고.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10대 때. 와, 가발 할머니 분장하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저도 하나가 뭐였냐면 동맹 휴학 했던 때가 뭐냐면 이 순종의 장례식 날짜에 맞춰서 휴학을 주도했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들었던 게 이제 이분이 또 하나의 능력이 있었던 게 이제 글쓰기의 소질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교지에 그때 15살 때 이제 철야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독립운동 하는데 또 능력이 또 쓰인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약간 문무를 겸비하신 분. 그렇죠. 관우. 맞네요. 근데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인물의 이문열이 쓴 상징이죠. 삼국지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이 박차정 의사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뛰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와 그녀의 능력이 맞다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맞죠, 법이니까. 10대 이제 할 수 없는 일 하시고 계시잖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만주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네, 방금 시리가 이제 시리가 그 네. 짧은 사이에 네. 만주 그래서 얘기를 하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 글쓰기에 또 소식이 계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1927년에 조직되었던 이 항일 여성 운동 단체
근우의 간부가 되어서 이 전국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세요, 선생님께서. 이 근우회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3.1 운동 이후에 활약해왔던 이제 여성단체, 항일 여성단체들이 일제 탄압 때문에 해체되면서 분산적이게 되고 통일된 조직이 없었던 여성운동의 통일된 목표와 여성의 전체의 역량을 견고히 단결하기 위해서 창립됐던 항일 여성단체거든요. 이 단체의 간부가 되셨거든요. 와,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 힘을 약간 분산돼 있던 힘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리더십도 있었다고 그렇죠. 보면 맞겠네요. 예. 그러면 문무겸비의 리더십까지.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 학생 동맹 휴학을 주도한 것부터가 리더십이 장난이 아니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엄청 그러네요. 네, 행동력도 장난 아니시고요. 그렇군. 네, 이렇게 근데 해서 진짜 이게 네. 자주적인 국민인 게 느껴지는 게 네. 이 어려운 시기에 항일 여성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렇죠. 이런 그렇죠. 단체가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이것도 대놓고 사실. 만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끼리 뭐 조심조심해서 만들었다는 게. 근데 이 근우에서 한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금 차별 철폐, 굉장히 이 시대에 임금 차별 철폐를 건의하고 민족 해방 그리고 동시에 여성 해방 활동도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런 회가 근우회가 그런 게 있었겠다 싶은데 전국 회원이 3,000명이었대요. 근데 그 3,000명에서 그 시대에. 네, 박차정 의사가 간부를 했다는 거 어린 나이에 정말 문무를 겸비한 리더십까지 사람을 또 완벽한 매력까지. 완벽한 리더형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간부로서 담당 업무가 선전 조직 출판 업무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일단 되게 팔방미인이시고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제일 큰 능력은 이제 항일에 대한 가장 큰 정신력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간부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1929년에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 발생을 해요. 네. 이것 때문에 이 광주 항일 학생 운동 때 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 여학생 시위 사건에서 배후에서 지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도 그럼 사실상 거의 간부의 입장에서 그렇죠. 주도를 했다고 봐도 그렇죠, 그렇죠. 무방하겠네요. 네. 네, 근데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명목하에 그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취조를 받게 돼요. 고문과 함께. 그리고 일시 석방되었는데 다시 검거되고 이러면서 되게 갖은 고문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꼬박 누워서 치료를 엄청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 그 선생님의 남동생이 말을 하기로는 이제 우리 누나가 반병신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박차정 선생님 나이가 18살. 보통 이러면은 뭐 한 4, 50대는 돼야 이룰 만한 일들과 했던 맞죠. 경험들을 지금 너무 어린 정말 나이에. 18세라는 꽃다운 나이? 그 유관순 열사님도 엄청 어린 나이에 정말 그렇게 이때는 하셨잖아요. 어떤 시대였는지 진짜 좀 끔찍합니다. 이게 독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예, 못 맞아요. 보겠어요. 그거 차마 못 봐요. 그런 맞아요. 거. 그 잠 못 못 자게 하는 보겠어요. 관이랑 막 못 네 튀어나온 맞아요. 못 곳. 튀어나오고 하는데. 저 못 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근데 거기 그 고문 개발을 했던 게 그 그렇죠. 조선인이었다는 말이 있죠. 그 말 참 유명한 말인데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사람. 노덕술 오, 맞는 것 같아요. 천재. 고문왕. 오. 왜냐하면 뒤에 나오거든요. 오. 이분 얘기가 또 아주 정말- 짧게 나와요.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파일이 어디서 조사를 하는 건지. 그 누르면 나와. 파차정 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나오셔가지고 알아누우셨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걱정이 되셨던지 이 박차정 선생님의 둘째 오빠 박문호가 중국에서 의열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항일 투쟁을 하면은 너무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해서 중국으로 넘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보통은 여동생을 하지 마라 당하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쉬어라. 너무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이제 너도 이제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좀 쉬자 이래야 되는데. 여성의 몸으로 할 만큼 했다. 넌 일단 그래 중국 와서 일단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차정 의사의 열정적인 의지가 있었겠죠. 근데 또 박차정 의사는 또 그래서 가세요. 또 그렇죠. 중국으로. 계속 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박찬원 선생님이 국내에서 항일 투쟁을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의열단의 이제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산 김홍원 선생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그 역사적인 만남인가요? 아 맞죠.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런 이루어진 시대에도 거죠. 사랑은 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 김원본 선생님과 박차정 선생님의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가 나세요. 네, 그거 아까 그거 듣고 알았어요. 1911년도에 그 아까 그 일왕생일 때 그렇죠. 맞네요. 근데 네. 태어난 거 1910년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박차정 선생님 태어나고 1년 뒤에 그러니까요. 발생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데 네.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네. 김원모 선생님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하세요. 오. 근데 이 박차정 선생님이 그 간부학교의 여성 교관으로서 여자부의 이제 교양이랑 훈련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박차정 선생님이 평소에 굉장히 몸이 날렵하시고 말도 잘 타시고 무술에 되게 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여자부의 교관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사실 전쟁은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총칼로 하잖아요. 맞죠. 남자 저 없어요. 그냥 총 쏴보면 다 죽어보니까. 아닙니까? 말 잘 타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날렵한 게 잘 중요하죠. 싸우셨을 것 같아요. 말 잘 타고 이렇게 하고 또 여자 교관이 이런 있었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쯤부터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임철애라는 가명을 사용하시는데 일본 자료에도 보면은 이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오세요. 근데 살짝 임철애라는 이름은 지금 느낌이 약간 북한 좀스럽네요. 그렇잖아요. 약간 조금 토속적인 느낌이 좀 네, 있네요. 약간 예, 뭔가 되게 본인의 이름은 되게 뭔가 너무 세련됐는데 박차정. 임철애는 약간 북한식스럽다. 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TMI면은 이분이 원래 글솜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교가를 짓기도 하셨답니다. 저희가 늘 느끼는 거지만 똑똑한 사람은 글도 잘 이러면 이제 짓는다. 문무의 예체능까지 기억하시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 글 쓰는 거랑 가사 쓰는 건 아예 다르잖아요. 와, 정확하게 아시네. 이분 써봤나 보네. 아, 또 누름 나오네. 아, 정말 그러니까 랩 가사 좀 써봐셨나 보네. 오늘 폭발하는데. 네. 박차정. 네, 그래서 교가도 짓는 거 보면은 진짜 어느 분야에서든 다 뛰어나셨던 거 저 느껴졌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이 대일 선전 방송도 하시고 잡지에 글을 기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 그 교관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몸이 날렵해서 이 각종 전투에서 총을 들고 제일 앞에 나서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독전을 하기도 하셨대요. 그 전쟁 앞선에서. 그리고 일본에 경고문을 써서 글로 경고도 하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독전이 뭐예요? 그냥 뭐 말로 그냥 그냥 막 그런 선포하는 거겠죠.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약간 폄하가 됐고 걱정이 되긴 한데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싸움하러 가면은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써니 보면 앞에서 서로 날리는 사람. 이게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네,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전투에 나가셔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전투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곤륜산 전투라고 있거든요. 이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게 되세요. 안타깝게도 이 총상을 입게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이 꽃같은 나이 1944년에 35살에 돌아가십니다. 광복 진짜 직전이네요. 예. 1년 전이죠.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35세인데 진짜 많은 일을 이루시고 가셨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독전을 하셨다고 했잖아 앞에서 아까.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앞에서 막 소리치고 대장부다 대장부. 소리치고 막 이렇게 사기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편한테 사기를 북돋기도 하고 이러니까 맨 앞에서 항상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확률이 더 높지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쟤를 죽이면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전투 같은데 보면은 삼국지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용맹하고 잘하는 사람 앞에 딱 내세우잖아요. 기선제압하려고. 원래 장군들이 앞에 서가지고 근데 막 이제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여자를 앞세웠다는 거. 그런 거 이게 이분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그런 앞에 가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커리어가 화려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이 앞에 가더라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이제 머리 숙이고 총 쏘고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손 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독전하시면서 이제 아군들이 사기를 멋있다. 붙었고. 뒤에 남자들 상상해봐봐. 뒤에 남자 병사들이 쫙 있는데 여자인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먼저 선봉을 서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한데 말을 못했던 거. 내가 따르라 이러면 딱 따라서는 거고 쳐들어가라면 쳐들어가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 군대에서도 훈련 받다 보면은 진짜 믿는 간부가 앞에서 따르라 하면은 따라가줘요. 근데 별로 뭐 지가 먼저 숨을 것 같으네. 근데 막 따라와 이러면 뭐야? 뭐지? 왜? 약간 이런 전시가 느낌이라. 되면 안 근데 따라가겠죠. 진짜 박차정 의사님이 나를 따르라면 따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정도 커리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다. 이제, 네. 네. 광복 1년 전에 이제 35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온 생애를 태어나서부터 유년기를 지나고 이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에 그냥 생을 바치신 거예요. 완전. 그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도 다 이렇게 인생 독립운동. 전체가 항일이네요. 그니까요. 그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저희가 조금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이유지 않을까. 있고 이렇게 생을 다 바치셨는데 이제 박차정 선생님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유관순 다음으로 뭔가 유명해야 될 것 같은 인물 네네네네네네. 같아요. 지금 한신 업적으로 들어보시면.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시청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네네. 조금 더 추앙받아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왜 이 선생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냐? 이게 독립 이후에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월북을 하시면서 이제 사회주의로 낙인이 찍히세요. 그러면서 이 맞아요. 독립운동의 업적이랑 활약이 조금 왜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나. 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1995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시면서 재평가되어가지고 2005년에 생가까지 복원이 그럼 되십니다. 동네의 생가가 복원이 돼서 우리가 찾으러 가면 볼 수 있나요? 아, 네네. 안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박차정 선생님 생가터가 있습니다. 오. 혹시 그 동래에 유명한 짜장면 태백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동네 지역은 잘 안 가가지고 제가 동네 쪽은 잘 몰라요. 아니, 태백관 동네 진짜 파전만 유명한데. 알고 있대. 태백관 유명합니까? 네, 근데 이 몰랐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태백관이 있는데 네. 그 근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박재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에서 어떤 패널 한 분이 거기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돌아다니다가 마치 박재선 선생님의 생가를 발견하고 갔대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박재선 선생님 생가가 1936년에 건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원래 건물이 거의 파손돼가지고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차정 의사 승모회가 1996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복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부산시에서 부지 매입이 돼주고 잘하고 있더니. 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생가 건립비 돼주고 동래구에서는 도로 개설비를 지원을 각각 해줘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 7월 8일에 생가가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멋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명예도로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명예도로명.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거나 그런 네. 건가요? 맞아요. 이게 저희 때 한 박지성 도로가 참 유명. 잠시만 제가 실제로 있는 도로인가요? 죄송해요. 진짜 수원에 박지성 도로 있는 걸로 역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예, 근데 예. 이제 박차정 길이 또 있어요. 동네 도로명, 네, 명예 도로명이 있는데 이게 2019년에 도로명 주소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올해 2개월 전 이제 올해 4월 9일에 5년간 또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2029년 5월 8일까지 이제 계속 또 명예 도로명으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해야 됩니다. 네. 네. 저 이거 명예 도로명 이래가지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박차 선생님을 얘기하면서 조금 저희가 얘기해볼 만하고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아무래도 이 1910년도에 여성 독립운동가라면 유관순 열사
그렇잖아요. 좀 약간 유관순 열사님이 제일 유명하시죠. 그쵸. 집회에도 제일 들어가 유명하시잖아요. 있고. 아 네. 집회 안 들어가 있네. 신사임당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그래서- 바람이 그래- 유관순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10만 원권에는 유관순 열사를 넣어야 된다 막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어요. 그게 그게 넣어야 됩니다. 얼굴이 형태가 맞아요. 원래 본인 진짜 얼굴이 아니라서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의미를 얼굴. 부여하자면 넣어야. 내가 안 넣은 게 아니죠. 왜 나한테 성질을 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나한테 조금 금방 성질내면 조금 어떡해요? 화가 났네요.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1920년대라면 이 박처정 열사일 정도로 영향력이 솔직히 유관순 열사님과 비교할 만한 박차장 그런 의사님. 의사님, 아, 예. 의사님이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비견할 만할 정도잖아요. 전선에서 심지어 총이랑 칼을 두고 직접 나서셨고 네. 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좀 들으시는 분들도 부산스러움을 통해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그 박차정 의사님께서는 좀 몇 안 되시는 거의 이게 주목이 안 되지만은 이제 무장 투쟁을 한 이제 여성 그쵸.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네,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좀 더 조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 짧은 이 사이에 갑자기 이제 우리 크리스탈님께서 갑자기 조그만한 걸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박태정 의사님이 만든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과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사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가슴에 피 용솟음 치는 동포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나라. 하늘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이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 눈 감고 들었는데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글 잘 짓는다. 네, 너무 소름 글도 잘 돋는다. 지으시고 이게 그 간부 학교의 그 열정이 여기 완전 그냥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느껴져요. 예, 약간 이게 아침이나 이게 그 약간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래 교과 부르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이거 느낌이 멋있어요.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그리고 봤는데 나중에 세 분 다 그 박차정 3남매잖아요. 네네네. 두 오빠와 박차정 전부 독립유공자로 그 지정이 됐대요. 음, 그래서 내가 네네네. 3남매가 다 독립유공자가 됐던 집안 대단한 가문의 집안이죠. 영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은봉 선생님께서 월북하면서 이제 그렇게 왜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김은봉 선생님이 월북한 이유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짧게 얘기를 네. 드리자면은 이 독립하고 나서 독립 이후에 김은봉 선생님께서 뭐 남한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죠. 네네네. 약간 좀 있죠 그런 게.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아까 나왔던 이 대한민국 경찰이 됐던 독립 이후에 네. 그 친일파 고문왕 노덕술이 네. 독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경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빨갱이를 잡는다는 역할을 막 이렇게 자기가 하셨나 봐요. 네. 그때는 그랬었죠. 예. 근데 이 약산 김보 선생님을 이제 그런 이유로 체포를 해가지고 조롱을 하시고 그 공개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이 수모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노덕술이 화가 한숨이 나죠? 화가 납니다. 나죠. 네. 인간의 악의 끝이다. 진짜로. 저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또 여운형 선생님이 피살되는 사건이 네. 발생을 하면서 자기한테도 여러 차례 암살의 위협을 겪게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김은봉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본 놈들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지금 독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내가 이런 갖은 수모를 당하니까 한탄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저희 그 1948년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남북회담에 동행해서 가가지고 그 선생님은 북에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북에 가서도 조금 그리 그렇죠. 편치는 않으셨더라고요. 이게 김일성이 이제 김은봉 선생님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나서 이후에 자기가 정권을 거머쥐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김문모 선생님을 간첩 혐의로 뒤집어 씌우고 맞아요. 네. 속창 때죠. 네. 근데 참. 이게 좀 무서운 점도 있는 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기록에 네, 아무것도 안 남아 있지 그건 않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암살을 당했는지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이런 기록은 아예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점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채정 의사님은 이게 월북했던 이제 김원봉 선생님의 아내라는 이유로 눈길을 좀 받지 못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의 투쟁이 또 사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네.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콰트로가 주목하고 있다. 아 정말 좀 부끄러운 이제 박채정 의사님을 그래도 오늘 제대로 알았으니까 네. 저도 마음 한켠에 박채정 의사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또 그 저번 달에 또 이제 선생님 80주기여가지고 또 네네네. 금정구에 이제 만남의 광장에서 또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또 이제 국가에서도 다 이제 신경 하고 쓰고 있는 계신다는 걸 네. 알았으면 있더라고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이리님께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가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채정 의사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아무래도 박채정 의사님에 대한 뭐 자료를 계속 조사하시다 보면 내적 친밀감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박채정 의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찾아보면서 조금 감명받았던 부분인데 네. 이 박정선 선생님이 1936년에 이제 민족혁명당 남경조선 부녀회를 결성을 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 부녀회가 이제 여성들을 민족해방운동에 편입하려고 만든 단체거든요. 네. 부녀회거든요. 근데 여기 선언문이 조금 가슴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요거 알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부산스러움을 끝내보도록 파이리님이 하겠습니다. 이제 남경조선 부녀회의 선언문을 읽고 이제 2화 부산스러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의 여성은 오랫동안 전통적 속박으로 인권이 유린되어 왔고 다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전통적인 속박에 의한 가정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약탈 시장의 상품으로 임금 노동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쿼트로도 그리고 청취자분님들도 박채정 의사님을 가슴속 한켠에 꼭 새겨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스러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쿼트로.